오늘은 제가 다한증 수술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 다한증 수술을 하기 전에 제 상태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손에 땀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이 땀으로 다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핸드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하려고 하면은 손에 땀이 젖어 있으니까 이게 안 열려요. 안 열리고 텍스트 그런 거 잘 못 써요. 그런 상태로 저는 계속 평생 지냈거든요. 그러고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지문 인식이 안 돼요.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항상 다른 데로 불려가서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OMR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OMR 카드가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OMR 카드를 그 사인펜을 잡고 막 이렇게 했어요. 시험지 젖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수술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에 땀을 안 나게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땀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등에서 나시는 분도 있고 온몸에서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더울 때만 나는 게 아니라 적정 온도일 때도 나는 거예요, 땀이. 그러면 너무 수술을 하기 후회할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수술은 신경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으로 못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수술 방법이에요. 그리고 수술 후기는 어땠냐면, 일단 수술은 하기 전날에 오라고 해요. 하기 전날에 와가지고 미리 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저는 일단. 그러고 이제 그 환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환자 방에서 그냥 좀 쉬었어요. 쉬다가 6시쯤에 알레르기 검사 주사를 놓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엄청 아프대요. 근데 저는 괜찮아, 참을만 했어요. 그리고 9시쯤에 와가지고 이거는 그 다음날에 그 마취 용액을 넣어서 제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사를 넣고 바늘을 꽂아놔야 된대요. 그 혈 자리를 찾아내야 된대요. 혈관 자리를. 근데 이 바늘이 엄청 커가지고 이거 진짜 아프대요. 그 전날에서부터 간호사분이 계속 얘기했어요. 저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했어요. 했는데 바늘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쫄아 있었는데, 근데 했어요. 하니까 그래도 진짜 아플만 했는데 좀 참으니까 괜찮았어요. 참고 이제 다음날 됐어요. 대망의 수술날 됐어요. 수술날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니까 일단 환자복 안에 있는 속옷을 다 벗으래요. 그래서 속옷을 다 벗고 환자복만 입었어요. 입고 이상한 모자를 막 씌워요. 그리고 귀걸이랑 피어싱 같은 거 다 뺐어요. 다 빼고 모자 쓰고 환자복 안에 속옷 다 벗고 누웠어요. 그 침대에 누웠잖아요. 그래서 누운 상태로 저는 그 수술실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그 수술방 열리는 그 전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방에 환자들이 다 그 수술 침대에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제 차례가 엄청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모자 쓰고 누워 있을 때.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 됐어요. 제 차례가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그 수술실 방 문을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동그란 거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붙여요. 막 뭐 붙이고 막 이제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뭐 해요. 그러고 이제 3일 뭐 숫자를 세세요. 근데 전 마취가 안 될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눕자마자 그 무슨 이상한 연기가 이렇게 훅 들어온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용액이 들어오거든요. 그 어제 꽂아놨던 그 주사로. 근데 뭔가 이렇게 진짜 마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잠들었어요. 잠들고 깼어요. 깼는데 진짜 여기 가슴 밑에랑 여기 갈비뼈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회복실 같은데 그 수술한 옆자리에 제가 이제 누워있어요. 그 침대에. 제가 막, 저 진짜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셔야 돼요. 막 이래요. 근데 숨을 못 쉬겠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숨을 잘 못 쉬겠는데 계속 숨을 쉬래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제 원래 방 있잖아요. 환자 방. 거기로 이제 저를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그 진통제 같은 거를 놔줬어요. 그걸 놔주니까 좀 그 전보다는 덜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술하면서 수술을 할 때 그 폐가 쫄아들어야 그 신경을 자를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폐가 쫄아들었으니까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흉이 왔었대요. 이게 숨을 잘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숨을 이렇게 쉴
때가 너무 아파요. 근데 내쉴 때는 이렇게 내쉴 때는 별로 안 아픈데 이렇게 쉴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숨 막 이렇게 쉬었어요. 그게 아침 8시부터 한 6시까지 막 뭐 산소 호흡기 막 이런 것까지 막 꽂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흉이 와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6시쯤 되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게 진통제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죽도 먹고 아빠가 사온 카스테라도 먹었어요. 이제 수술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보상성 다한증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수술하기 전날에 미리 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날 하루 잤다고 했잖아요. 잘 때도 핸드폰을 보면서 그걸 막 찾아봤어요. 카페에서. 막 찾아보니까 막 어떤 분은 그걸 너무 고생하신 거예요. 여름마다 너무 더워가 너무 막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다른 곳에서 손은 안 나는 대신에 너무 돌아가고 싶다 이러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날의 보상성 다한증이 이제 수술 끝나고 바로 올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환자 방이 엄청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엄청 더웠는데 제가 엄청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수술하기 전에는 손이랑 발에만 땀이 엄청 많이 났지 다른 곳에는 인도를 갔을 때도 땀이 얼굴에만 조금 나고 몸에는 진짜 땀이 나본 적이 없어요. 운동을 해도 진짜 겨드랑이에서 조금 나는 정도. 그냥 등에 땀이 나본 적 한 번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더우니까. 막 겨드랑이부터 해가지고 등이랑 막 허벅지랑 막 다리 막 다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에어컨 켜니까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성 다한증이 저는 더울 때만 왔어요. 더울 때 어떻게 보상성 다한증 얘기로 이제 넘어가자면 다른 사람도 다 더워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남자들 땀 나는 정도보다 좀 덜 나는, 그러니까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손에는 진짜 단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완전 긴장해도 안 나고 뭐 어떤 짓을 해도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원래는 네일도 못 받으러 다녔거든요. 왜냐면 네일 할 땐 손을 이렇게 막 집어넣고 뺐다가 막 그러잖아요. 네일 하신 분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약간 싫어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 같은 게 돼가지고 네일 할 때는 아 네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땀이 많이 나면 그분들도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막 네일 할 수 있고 혼자도 할 수 있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병원에 어디서 했냐면 건대병원에서 했고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어떠냐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가슴이랑 갈비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잘 못 움직여요. 계속 누워만 있어야 돼요. 너무 아파서 빨리 걸어도 아프고. 그리고 수술 방법은 여기 가슴 밑에 여기 뭐 구멍 같은 거를 이렇게 2개를 뚫어요. 여기도 뚫고 여기 뚫고 이렇게 총 4개를 뚫어요. 4개를 뚫고 그 신경을 이제 자르는 거예요. 흉터는 이렇게 가슴 밑에 이렇게 4군데에 남아요. 근데 엄청 조그맣게. 네, 뭐 한 여기까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수술이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막 엄청 잘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보완성 다한증 너무 크게 와서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